모두가 채널을 지원하고 구독해주세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소. 거친 말들이 쏟아지지만 필리아는 흔들리지 않는다. 후중에도 그녀의 표정은 변함없이 무표정하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어머니께 짧게 사과만 할 뿐이다. 어머니께 후중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 있다. 마침내 어머니가 돌아서자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필리아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긴다. 자신의 존재의 무게를 되새기며 어릴 적부터 성녀의 의무는 봉사와 보호라고 배웠던 것을 떠올린다. 그녀는 그렇게 했고 기르토니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쏟았지만 그녀 자신의 눈에는 여전히 소외된 존재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소외된 존재였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녀를 다르게 만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르토니아에는 끊임없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필리아는 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큰 것을 할 수 있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녀로 말이죠. 그녀는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견뎌내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들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스왈드는 필리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며 그녀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겨우 16살에 성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역대 최고의 성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19살이 된 그녀는 왕의 인정을 받고 왕자와 약혼했습니다. 율리우스 길토니아의 제2왕자 오스왈드가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독서는 한 기사의 등장으로 방해받는다. 기사 복장을 한 남자. 기사는 그의 폐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전한다. 한편 필리아는 길토니아 거리를 생각에 잠긴 채 걷고 있다. 그녀가 율리우스 왕자와 약혼했을 때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항상 노력해온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의 노력이 마침내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걷다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자 순수한 기쁨으로 웃는 소년을 본다. 그녀는 그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만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어린 여동생 미아에게 인사를 받는다. 미아는 펼쳐놓은 책 뒤에서 그녀에게 미소 짓는다. 책을 펼쳐든 채 비록 그들의 집이 진정으로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지만 미아의 친절함 덕분에 집으로 돌아오기가 더 쉬워졌다. 돌아오기가 수월해졌다. 미아가 신나게 이야기하는 동안 필리아가 작은 상자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궁금해서 그녀는 그것을 집어든다. 필리아는 그녀를 막지 않았고 미아는 그것을 열어 섬세한 장미 모양의 머리핀을 발견했다. 안에 그녀는 놀라서 그것을 바라본다. 필리아는 옷, 예술, 음악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유행에도. 그런데 그녀는 이것을 그녀를 위해 사왔다. 그 생각에 미아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보답하고 싶어서 미아는 필리아에 다가오는 줄리우스 왕자와의 만남을 위한 옷을 고르겠다고 제안한다. 필리아는 주저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줄리우스는 정말로 내일 그녀를 만나자고 했다. 미아가 장난스럽게 데이트냐고 묻자 필리아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미아는 왕자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서로 다음 필리아의 휴일에 함께 쇼핑을 가기로 약속했다. 필리아는 미아의 들뜬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의 다른 점을 떠올린다. 미아는 따뜻하고 매력적이며 항상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왕궁에서 줄리우스 왕자는 그의 측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필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역겨운 감정을 드러내며 그는 그녀를 비참하고 참을 수 없다고 부르며 역대 최고라는 칭호를 조롱한다. 고대에 다른 이들은 웃으며 그녀를 이전의 전설적인 성녀들과 비교하며 그녀의 노력은 그들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말한다. 그녀가 기르토니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감탄보다는 원망을 더 많이 얻었다. 줄리우스에게 그녀는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기계와 같고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그는 기르토니아에 2명의 성녀가 필요 없다고 결정했다.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다. 곧 그들은 행동할 것이다. 다음 날 미아는 새로 산 장미 머리핀을 자랑스럽게 꽂고 기토니아의 번화한 거리를 걸었다. 머리핀을 뽐내며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며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한 여자가 오늘 쉬는 날이냐고 묻자 미아가 그렇다고 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위에 아이 하나가 꽃 한 움큼을 건네주자 미아는 기쁘게 받았다. 누군가 머리핀에 대해 묻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선물했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필리아가 이미 성에 도착했을까 궁금해했다. 궁궐의 웅장한 홀 안에서 필리아는 굳건한 걸음으로 걸었다. 급히 불려왔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근처 창문을 힐끗 보고 가족 마차가 밖에 세워져 있는 것을 알아챘다. 아버지도 함께 계셨다. 그녀가 왕자의 방에 들어서자 줄리우스는 평소와 다른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좋은 기분인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최근 행동, 북서쪽 늑대 인간들을 물리친 일을 언급하며 말을 시작한다. 북서쪽에. 하지만 그녀를 칭찬하는 대신 그는 곧 불평으로 돌아선다. 그의 병사들은 그녀가 자신의 역할을 넘어섰고 그들의 일을 빼앗았으며 심지어 새로운 전투 대형을 제안하기까지 했다고 말한다. 새로운 전투 대형. 율리우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여자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필리아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며 침묵 속에서 듣는다. 율리우스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너무나도 기뻐 보이고 그의 미소는 더욱 넓어진다. 그러고는 주저없이 소식을 전한다. 그들의 약혼은 끝났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드레스천을 꽉 잡고 차분하게 이유를 묻는다. 율리우스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대신 미아와 결혼하기로 했다. 잠시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계속해서 즐거워했다. 필리아는 그는 말했다. 너무 완벽하고 너무 비인간적이다. 성녀는 온화하고 우아하며 사랑받아야 한다. 그녀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반면에 미아는 여왕이 가져야 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아름답고 따뜻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다. 그녀와 비교하면 필리아는 항상 부족할 것이다. 필리아는 한참 동안 침묵한 후에야 마침내 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거슬. 율리우스는 빙긋 웃으며 아직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감 있게 미아가 항상 그의 관심을 구했다고 주장했다. 필리아가 그의 말을 처리하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왕자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필리아에게 즉시 받아들이라고 재촉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기회로 봅니다. 미아는 훌륭한 여왕이 될 것입니다. 필리아는 미아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소식을 처리하기도 전에 줄리어스는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녀는 기르토니아를 떠납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숨이 턱 막힙니다. 줄리어스가 꼼수를 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며 이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웃 왕국이 최근 성녀를 잃고 새로운 성녀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르토니아의 연간 예산 전체와 맞먹는 거액을 제안하며 필리아를 대신 보내라고 합니다. 완벽한 거래라고 줄리어스는 설명합니다. 그를 고귀하게 보이게 합니다. 약혼녀를 희생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왕자로 말이죠. 왕국이죠. 그녀의 가족도 혜택을 봅니다. 그들은 그 돈의 30%를 받을 겁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기뻐 날뛰시고 줄리우스 왕자의 말처럼 미아도 행복할 겁니다. 이 결정으로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필리아를 제외하고는요. 생각에 잠긴 그녀의 귀에 부모님의 웃음소리가 침묵을 깨고 들어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없고 조롱만 가득합니다. 그들은 왕국이 필리아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놀랍다고 놀립니다. 필리아 같은 사람에게 말이죠.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에게서 가치를 발견했는데 꽤 이상하네요. 이 거래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부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딸을 희생한 공로로 상류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다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말은 그녀가 했던 모든 노력, 그녀가 완수했던 모든 임무, 그들의 인정을 얻고자 했던 모든 구조활동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녀를 너무 쉽게 버렸어요. 마치 그녀가 진정으로 그들의 딸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녀의 생각은 어두워지고 행복을 위한 공간은 모두 그날 밤, 그녀는 마차를 타고 왕국을 떠납니다. 이미 너무 늦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성으로 돌아온 줄리우스 왕자는 이미 파르니코르다가 필리아에게 지불한 거액을 어떻게 쓸지 상상하고 있습니다. 왕의 건가 없자 그녀의 생각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파르니코르다가 어떤 곳일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분명 그들은 그녀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혹사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든 성녀로서의 그녀의 위문은 멀리서 사람들이 보이고
그녀는 그곳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그 동네에 사람들이 있는 게 평소와 같은 일인지 위하여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를 파르니코르다에 환영하기 위해 정식으로 줄을 서 있는 마그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르니코르다에 그들의 지도자 오스왈드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고 필리아는 그런 경험을 길토니아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길토니아에서는 곧 필리아는 파르니코르다의 오스왈드 왕자가 준비한 마차를 타게 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으니 당연히 잘 챙기고 싶어 할 거예요. 투자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성에 도착하자 환영 파티를 보게 되어 놀랍니다. 그녀를 위해 준비된 파티였죠. 장소는 장식이 있는 기숙사였고 긴 테이블에는 정교하고 호화로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음식들이요. 교회의 수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이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는 파르니코르다에 그녀가 와서 얼마나 기쁜지 표현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랬습니다. 필리아는 이런 대접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즉시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놀랍게도 그녀의 오늘 할 일은 환영 축하 행사를 즐기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교회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그녀에게 선물하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먹으라고 권했어요. 그들의 행복에 그녀는 놀라지만 고마움을 표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필리아는 자신이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벽꽃이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죠. 샐러드를 먹던 그녀는 그 맛에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오스왈드 왕자가 다가와 음식에 대해 묻고 채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올해 강수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채소를 재배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필리아는 그가 농부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제안하려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남자가 그를 부릅니다. 오스왈드 왕자라고 부르면서요.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계속 왕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를 부른 사람은 전에 그녀를 맞이했던 교회의 책임자인 요른입니다. 그는 오스왈드 왕자에게 리처드 왕자가 그를 찾고 있다고 알리려 합니다. 그리고 요른은 오스왈드 왕자를 파르나코르다의 둘째 왕자라고 소개합니다. 존덴 인트로듀스 프린스 오스왈드 AS 더 세컨드 프린스 오브 파나코르다. 오스왈드 왕자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요른은 리처드 왕자를 찾아 그도 소개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하려 합니다. 혼자 남은 오스왈드 왕자는 필리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필리아는 무슨 말일까 긴장한 채 치마를 움켜쥐지만 비난 대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합니다. 성녀를 사들인 것이 수치스러운 행위이며 그녀의 존엄에 대한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전 성녀가 사라진 후로 그들의 왕국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길토니아가 필리아를 제안했을 때 그들에게는 신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파르나코르다에 있는 동안 그녀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언젠가 그녀가 그들의 나라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필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왕자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이제 그녀에게 먼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그 의미조차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오스왈드 왕자는 이를 눈치채고 너무 많은 말을 했나 싶어 걱정했다. 긴장을 풀기 위해 그는 대화의 주제를 다시 채소로 돌렸다. 필리아는 시간을 준다면 며칠 안에 강우량을 늘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시간을 준다면.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면 자주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경고하곤 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놀라 또 그러는 건가 싶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또 참견하는 건가 싶어서. 다시 그러는 건가. 하지만 그녀가 받은 반응은 비난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스왈드 왕자는 기뻐했다. 그의 기쁨은 또 다른 인물. 파르나코르다의 첫째 왕자인 리처드 왕자의 시선을 끌었다. 파르나코르다의 첫째 왕자. 리처드 왕자는 필리아에게 인사하며 그녀의 능력을 칭찬했다. 그 순간 그녀에게 직접 인사하고 말을 건네는 두 왕자 사이에 서서 그녀의 잠재력 앞에 압박감이 밀려온다. 기대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 그날 파르나코르다의 새로운 성녀로서 그녀의 역할이 시작된다. 오후 늦게 필리아는 마차를 타고 다시 왕국을 지나간다. 거리는 어둡고 사람들은 지쳐 보인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듣는다. 그들은 치솟는 물가와 괴물들의 귀환으로 인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한다. 괴물들, 무역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전 성녀가 살아있을 때는 달랐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친절했고 그때 삶이 얼마나 더 쉬웠는지 회상한다. 그들은 새로운 성녀를 원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막 도착한 성녀, 필리아 성녀를 언급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가 다가가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필리아는 엄청나게 큰 침실에서 눈을 떴다. 조라는 새 집을 마련해주겠다고 했지만 이건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정말
그 공간은 기르토니아에 있던 그녀의 집 전체 크기의 2배나 되었다. 필리아는 일어나 준비를 하며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오스왈드 왕자의 말, 이 나라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떠올렸다. 그 생각은 벅찼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목표를 주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훨씬 더. 침대에서 일어나 집의 긴 복도를 걸었다. 걸어가는 중에 레오나르도와 레나, 집사와 하녀 두 사람을 만났다. 하녀. 그들은 그녀가 이렇게 일찍 일어난 것에 놀라며 더 오래 쉬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필리아는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데 익숙했기에 그들의 조언을 따르는 대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필리아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손에 펼친 큰 지도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은 파르나코르다 왕국 전체를 훑었습니다. 대륙 중앙에 위치하고 5개의 다른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왕국은 숲과 산과 같은 풍부한 자연환경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숲과 산은 괴물들의 서식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도를 자세히 살피며 조용히 첫 번째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녀의 필요를 돌보고 모든 업무를 함께할 임무를 받았다고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그녀를 보필하고 모든 업무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레나는 여전히 필리아가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지 놀라워했지만 필리아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그녀는 그저 이 리듬에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그들의 반응에는 불신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매일 이렇게 일한다면 그들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괴물들의 서식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고 지형을 바탕으로 그들은 이동 중이고 레오나르도는 그들의 목표 데트라온 산맥을 쉽게 알아챕니다. 산맥. 그들이 산기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불길한 회색이었고 공기는 부자연스럽게 무거웠습니다. 숨막히는 압력이 그들을 짓눌러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필리아는 즉시 그 징후를 알아챕니다. 그 지역에 강력한 몬스터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녀는 물러나자고 제안하지만 둘 다 주저없이 무기를 뽑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저없이. 그들은 그녀가 일하는 동안 그녀를 보호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아는 놀랐지만 그들이 그녀가 제대로 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누군가가 그녀의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처음이었고 그것은 그녀의 집중을 약간 방해했습니다.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리나가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전 성녀와 함께 일할 기회가 없었고 어떤 과정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과정이 어떤지 모릅니다. 전 성녀를 모셨던 레오나르도가 그녀에게 의식을 설명합니다. 먼저 성녀는 신이 힘을 불러 기둥을 만들며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빛의 기둥을 말입니다. 이 기둥들은 보호막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보호막은 그 지역을 몬스터들이 약해지고 결국 사라지는 신성한 땅으로 만듭니다. 기둥이 많을수록 보호막은 강해지지만 그 과정은 힘듭니다. 단 하나의 기둥을 만드는 데에도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리아가 일하는 동안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필리아는 첫 번째 기둥을 너무 쉽게 완성합니다. 레오나르도는 시계를 꺼내 그녀가 단 30분 만에 완성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다른 지역에 기둥 7개를 더 세울 계획이라고 무심하게 말하며 점심시간 이후에야 모두 완성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점심 훨씬 지나서야 끝낼 거라고 말이죠. 레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레오나르도 역시 놀랍니다. 그에게는 이전 성녀가 기둥 하나 세우는 것조차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단 하나의 기둥조차도 말이죠. 필리아가 지칠 줄 모르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다니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프링의 오스왈트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필리아가 마지막 기둥을 세우는 순간 변화는 경이롭습니다. 압도적인 공기는 사라지고 따뜻한 빛과 산들바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레오나르도는 그녀의 놀라운 엄적을 칭찬하며 집에 돌아가서 쉬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필리아는 거절합니다. 그녀는 현지 생태계와 식생을 연구하고 싶어하며 그 정보가 미래 연구에 유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후에는 서쪽 영토를 방문하여 더 많은 방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레나와 레오나르도는 서로를 잠깐 쳐다봅니다. 패배했지만 체념한 표정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릴렌트리스 페이스실 새없는 속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필리아는 그들을 늦게까지 붙잡아둔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들은 괜찮다고 말하고 심지어 그녀를 칭찬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충격 상태입니다. 필리아는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아직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녀에게 그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너무 무리하고 있으며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는 그녀에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녀는 어떤 성인도 하루에 해낼 수 없는 일을 3배나 해냈다고요. 역사상 그 어떤 성인도 하루에 해낼 수 없었던 일을 말이죠. 마차 안에서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레나도 동의하며
그녀는 성인이 보통 하는 일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필리아는 혼란스러워하며 듣습니다. 자신의 훈련을 떠올립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고 배웠던 일을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율리우스 왕자가 그녀가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에서 손을 떼라고요. 그러자 레오나르도는 내일 하루 쉬라고 제안합니다. 필리아는 처음 듣는 말인 양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성인이 휴식을 취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심지어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레오나르도는 반박합니다. 그녀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만약 그녀가 쓰러진다면 나라가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필리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들의 말은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모든 것과 어긋났다. 하지만 그녀는 왕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동부와 남부 지역에 방어벽을 세워야 한다. 내일까지 리마와 레오나르도가 필리아의 방을 나서며 그녀에 대해 이야기한다. 레나는 그녀가 단호하고 성실하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무능한 면도 있다고 말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필리아가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자 레오나르도는 오스왈드 왕자가 자신에게 말했던 것을 이야기한다. 필리아가 혼자서 파르나코르타의 국경까지 여행을 갔다고. 호위도 조력자도 없이. 레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에게는 성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성녀는 나라의 안전을 책임진다. 조심해서 다뤄야 해요. 그녀는 길토니아가 왜 그것을 허락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욱 보호 본능을 느낀 레나는 앞으로 필리아를 더욱 극진히 보살피기로 결심합니다.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바라면서 다음날 아침 거리는 평소보다 더 풍족했습니다. 시장 길가에는 채소와 과일이 가득 담긴 자루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필리아가 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침내 비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그녀가 얼마나 쉬지 않고 일했는지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성녀로 모실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오스왈드 왕자는 도시를 거닐며 이러한 칭찬들을 모두 듣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편 길토니아에서는 미아가 이제 왕국의 성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필리아를 우러러보며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해왔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친절함을. 미아는 그녀의 모범을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다.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 필리아가 없으니 미아는 혼자 일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 괴물들은 왕국 전역으로 계속 밀려들고 있고 평소의 사냥단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율리우스 왕자는 경로했다. 그는 꾸준히 사냥단을 파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필리아가 없으니 괴물들을 몰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녀가 전부 처리했었는데 이제 그녀 없이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다. 그녀 없이 격분한 율리우스 왕자는 그들의 불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라고 명령한다. 필리아가 떠난 후 왕국은 더욱 시끄러워졌다. 백성들은 미아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를 바라지만 미아조차도 잃어버렸어. 그녀는 이상하게 생각해. 필리아는 이웃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떠났지만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미리. 미아는 필리아가 사라진 밤을 기억해.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유를 물었어. 필요한 일이 있었다면 미아가 갈 수도 있었는데 그녀는 아직 약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속였어. 아버지는 필리아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어. 이제 미아는 모든 것을 생각해봐. 필리아는 완벽하니까 미아에게 인수인계를 하거나 적어도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날 리가 없어. 그것은 하나의 의미밖에 없어. 너무 갑작스러웠거나 아니면 허락받지 못했거나 그것은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가리킨다. 너무 급작스러웠거나 그녀가 그럴 수 없었거나 그녀는 화가 나. 그녀는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녀의 언니를 데려갔을까 생각해. 그녀. 누가 되었든 그녀는 그들을 책임지게 할 거라고 맹세합니다. 레다 하녀는 마치 놀이처럼 괴물들을 처치하고 있으며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녀 옆에는 레오나드 집사가 있으며 그 또한 전투에서 자신의 몫을 해냅니다. 그의 모습은 그녀처럼 우아하고 치명적입니다. 필리아는 그들 둘과 떨어져 조용히 지도에 정보를 적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 그녀는 파르나코르다 기사단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생각해보니 그 기사단에는 하녀와 집사들도 무술 훈련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군사훈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놀라운 실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괴물이 쓰러지자 필리아는 그들의 활약을 칭찬하지만 레나와 레오나드는 둘 다 자신의 공을 폄하합니다. 괴물들은 필리아가 만든 성역 때문에 이미 약해져 있었고 그녀가 제공한 간단한 약물은 그들의 성과를 단지 더욱 높였을 뿐입니다. 레나의 호기심이 발동하여 필리아가 지도에 그린 표시를 눈여겨본다. 지도에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필리아는 몬스터 발생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몬스터들을 제거했지만 너무 빨리 다시 나타났다. 필리아는 그들에게 지표면 아래에 몬스터들이 사는 마개가 있다고 설명한다. 몬스터들이 사는 세계. 이 생물들은 가끔 지상으로 올라오고 마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침입 빈도도 증가한다. 마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침입의 빈도 또한 증가할 것이다. 대화가 계속되기 전에
레오나르드가 마차가 준비되었다고 알리며 성으로 향할 시간임을 알린다. 성으로 갈 시간이라는 신호다. 하지만 떠나기 직전에 레나는 필리아에게 다른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마음속에. 한편 오스왈드 왕자는 파르나코르다 거리를 거닐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가 데이트를 한다고 말하자 군중 속에서 호기심이 샘솟는다. 만남의 장소에 도착하자 그는 필리아가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녀는 감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평소 잘 입지 않는 옷이다. 오스왈드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고 레나는 그녀 뒤에서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레나가 이 데이트를 기획하는데 오스왈드 왕자의 공범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필리아는 전에 약혼한 경험이 있지만 데이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어리둥절한 그녀는 레나의 제안대로 오스왈드 왕자를 가이드 삼아 알른베르크를 둘러보기로 한다. 안내. 이런 대우는 필리아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활기찬 시장으로 가득한 상인 지구다. 과거 괴물의 공격 대상이었지만 그 지역은 그 이후로 필리아의 노력 덕분에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스왈드 왕자는 감사를 표했고 필리아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자신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고 레나는 그 반응을 기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분명히 기뻐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기라토니아 사람이 필리아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필리아는 기라토니아 아이들이 자신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기억했기에 이 아이도 겁먹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는 밝은 미소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밝은 미소로 감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마을 전체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필리아의 노력에 감사하며 과일과 채소를 선물했습니다. 그들의 감사의 표시로 그들의 친절에 압도당하지만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오스왈드 왕자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데리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사과한다. 군중에게 레나는 뒤에서 재밌다는 듯이 바라본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꽃과 식물들로 둘러싸인 아담한 카페이다. 오스왈드 왕자는 메뉴를 가리키며 필리아에게 원하는 것을 주문하라고 말한다. 필리아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인다. 그녀는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만족한다. 그녀의 불확실함을 감지한 오스왈드 왕자는 몇 가지 음식을 추천하고 필리아는 그의 말을 따른다. 전체 경험이 그녀에게는 낯설게 느껴진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대접받는데 익숙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른다. 상황들. 하지만 오스왈드 왕자는 대화를 시작하며 그녀의 불편함을 덜어준다. 그는 그녀의 수고에 감사하며 과로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의 걱정은 진심이었지만 필리아는 더욱더 말을 아끼게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간단한 대답 이상을 할 수가 없다. 반응들. 자신에 대해 할 말이 없다. 과거가 그런 생각을 하려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개인적인 것은 아무것도.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필리아는 차를 좋아한다. 차의 향긋한 향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느낌을 즐긴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익숙한 따뜻함을 음미하고 오스왈드 왕자에게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스왈드 왕자는 다음에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묻지만 필리아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성에 출입 금지된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뿐이다. 데이트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책들이 그녀를 부르고 있다. 그녀는 괴물 발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밝혀내려고 결심했다.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패턴들이 있는데 지리적으로 맞지 않는 패턴들이다. 혹은 이전 성인의 부재와도 맞지 않는다. 그녀는 그리토니아의 역사책과 파르니코르디아의 기록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떠올리고 일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가설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 마계가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지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왕자와 레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필리아는 마계가 거의 돌파했던 400년 전 이야기를 들려준다. 괴물들이 난무했고 혼돈이 지배했다. 아스모데우스라는 고위 악마가 성봉에 서서 인간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학살했다. 하지만 그때 피아나 에스필이라는 성인, 대성인 피아나로 알려진 성인이 나타나 그와 맞섰다. 그녀는 괴물들을 없애기 위해 거대한 장벽을 만들고 아스모데우스의 불멸의 몸을 봉인하여 땅의 평화를 되찾았고 그래서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필리아로부터 중대한 정보를 알게 된 오스왈드 왕자 때문에 성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모든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선 필리아는 임박한 위기,
곧 닥칠 괴물 침략의 급증, 그것이 20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놀랍니다. 오스왈드 왕자는 그녀의 이론을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길토니아에서는 그녀의 생각이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율리우스 왕자는 그녀가 아무리 돕고 싶어 해도 항상 자신의 위치를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돕고 싶을 뿐이었는데 그녀의 말의 무게가 실감납니다. 회의장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녀의 예측대로 괴물의 수가 정말로 증가한다면 현재의 병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군 병력을 증강하는 것이지만 올해 방위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필리아는 의구심에 휩싸이지만 오스왈드 왕자는 침묵을 깨고 군사 예산을 3배로 늘릴 것을 제안하며 아버지와 형에게도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모두들 잠잠해집니다. 그녀를 향한 그의 신뢰가 방안을 잠재웁니다.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내 동의하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필리아는 오스왈드 왕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보이는지 믿을 수 없어서 그에게 보답하고 싶어 합니다. 성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 지도를 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계획을 세운 후에도 여전히 병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영토 전체를 덮을 만한 시간도 범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만 거대한 정화 결계를 만드는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정화 결계 말입니다. 그것은 고대의 강력한 의식으로 왕국 전체를 보호할 만큼 강력합니다. 왕국 전체를요. 교회의 수장 중 한 명인 조르는 이 의식이 지닌 어려움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필리아라면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그녀가 그 형성의 중심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되어서요. 이는 수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성스러운 의무들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요. 그녀는 왕자에게서 망설임, 어쩌면 실망까지도 예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 계획을 환영합니다. 그는 그녀가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녀를 수도에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나은 결과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수도에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낫다고요. 후에 성 밖에서 필리아는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하늘 아래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때 오스왈드 왕자가 다가오고 필리아는 동생이 그립다고 고백합니다. 동생이요. 미아는 자신처럼 고대 의식을 알지 못하니 필요가 생겨도 그런 의식을 치를 수 없을 겁니다. 필요가 생긴다면 말이죠. 필리아는 동생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왕자가 이런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지만 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 걱정하죠. 자매니까요. 당연하죠. 필리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왕자는 미아에게 기르토니아로 편지를 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필리아는 성의 도서관에서 동생인 척 편지를 써서 왕자의 도움으로 기르토니아로 보냅니다. 기르토니아에 돌아온 미아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언니의 갑작스러운 떠남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아무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필리아의 뜻이었다는 같은 말을 부모님은 되풀이하셨어요. 하지만 미아는 믿지 않았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율리우스 왕자님께 직접 들어야 해요. 하지만 그녀가 왕자의 방에 도착했을 때 답을 찾지 못했어요. 대신 문가에 놓인 커다란 붉은 장미 꽃다발과 무릎을 꿇고 있는 율리우스 왕자님을 발견했어요. 프로포즈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어요. 미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필리아가 떠난 지 불과 며칠 만에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미아의 속이 뒤틀렸어요. 그녀에게 차가운 파도처럼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어쩌면 부모님이 필리아의 떠남을 애도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계획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미아는 자신의 반응을 감췄어요. 그녀는 달콤한 미소 뒤에 분노를 감추고 왕자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이야. 줄리어스 왕자는 그녀의 매력에 홀려 아무런 질문 없이 동의했다. 미아는 동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결의가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그의 신뢰를 얻어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었다. 왜 언니가 쫓겨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 뒤에 있는지. 그녀는 느끼는 역겨움을 감추고 미소 지으며 떠났다. 언니를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견딜 것이다. 그날 미아는 필리아의 갑작스러운 출발에 대한 조용하지만 단호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집 주변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다. 새 저택 건설 계약서와 어머니의 낡은 상자들 사이에 숨겨진 새 보석들을 발견했다. 줄리어스 왕자 곁에서 미아는 계속해서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그가 필리아를 모욕하더라도 조용히 경청했다. 그가 필리아를 모욕하더라도 그러는 동안 그녀는 성스러운 의무를 다했지만 그런 것조차 공허하게 느껴졌다. 괴물 목격담이 더 잦아지고 있다. 집으로 돌아온 미아의 부모는 미아의 늦은 결정에 불안해한다. 그들은 미아가 곧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왕자가 마음을 바꿀까 봐 두려워한다. 아버지는 화덕 앞에서 서성이며 필리아가 보낸 편지를 꺼낸다. 미아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주저없이 그 편지를 불 속에 던져 넣는다. 불길이 필리아의 말들을 집어삼킨다. 미아의 손에 결코 도착할 수 없게 된다. 편지가 불타 없어진 줄 모르는 미아는 계획을 계속 진행한다. 그의 방으로 향하지만
문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춘다. 두 남자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짐을 덜어내고 그걸로 이익을 얻었고 심지어 유력한 인사들 사이에서 환심을 샀는지 언급한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미아의 마음은 가라앉는다. 그들은 필리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가 자신의 부모와 약혼자에게 팔려갔다는 것을, 언니의 떠남에 대해 미아가 궁금해했던 모든 질문들이 그 순간에 풀린다. 잠시 남자들은 계속 이야기하며 필리아가 자신의 가족에게서 얼마나 멸시받았는지 안타까워합니다. 미아의 시야가 어두워지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필리아가 부모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대우받았는지 떠올립니다. 그녀는 그걸 무시하려 했고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여동생이 겪었던 어둠의 전모를 봅니다. 죄책감이 가슴에 밀려오고 떨리는 목소리로 필리아에게 사과하지만 이미 사과는 늦었습니다. 다음 날 율리우스 왕자는 미아를 만나 청혼에 대한 답을 듣습니다. 하지만 미아는 답을 하기 전에 여동생에 대해 한 번 더 조용히 묻습니다. 율리우스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며 평소처럼 불평을 늘어놓으며 필리아를 짐덩이라고, 자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미아와 비교하며 깎아내립니다. 그는 필리아의 중요성을 무시하며 비웃고 대신 미아의 아름다움, 순종적인 태도, 매력을 칭찬합니다. 미아는 치마를 꽉 잡고 평소의 매력적인 미소 뒤에 분노를 감춘다. 왕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욱 깊은 상처를 주지만 그녀는 침묵한다. 그리고 그가 말을 마치자 미아는 익숙한 미소로 답한다. 그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다. 줄리어스 왕자는 기쁨에 겨워 일어서지만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이다. 슬픔과 분노에 찬 미아는 그에게 벌을 받게 하겠다고 맹세한다. 그녀는 그의 완전한 신뢰를 얻고 그를 예전보다 더 깊이 빠뜨릴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녀는 그를 배신할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복수가 될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여동생을 위한 정의가 될 것이다. 미아는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옆에서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필리아에게 보낼 편지를 쓴다. 그녀는 괴물 출몰이 증가하고 왕국의 위험이 닥쳤다며 도움을 요청한다. 그녀는 왕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잠기면서 그녀의 말은 개인적인 생각에 잠깁니다. 좌절한 그녀는 편지를 구겨 던지고 다시 쓰기 시작하지만 생각이 뒤죽박죽입니다. 중간에 말이 끊깁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눌린 펜에서 잉크가 종이에 번집니다. 미아는 필리아가 아직 편지를 한 통도 보내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만약 필리아가 땅 곳곳의 이상 현상을 알아챘다면 이미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아 자신이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 아니기를 바라는 조용한 희망이 그녀 안에서 일렁입니다. 파르나코르타에서는 수도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민들은 필리아가 고대 보호의식을 거행할 궁궐 마당에 모여 있습니다. 고대 보호의식을 행할 예정입니다. 왕은 이것이 새로운 성녀를 백성들에게 소개하기에 완벽한 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오스발드 왕자는 필리아의 꾸준한 노력과 신성한 업적으로 인한 급격한 인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 소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꾸준한 노력과 신성한 활동으로 인한 급격한 인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필리아는 차분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형식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갑자기 리트로스 왕자가 나타나 필리아의 왕국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알아봅니다. 왕국, 그것은 자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라 선언하는데 오스발드와 한때 그 문제로 다퉜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필리아는 침묵한 채 앞으로 다가올 위식에 집중합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오스발드 왕자는 진심으로 왕국을 그녀에게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보살핌에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향합니다. 군중은 걱정과 감탄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파르나코르다 사람들의 친절함을 되새깁니다. 비록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왕국과 백성을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그 순간 그녀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곳에 머물며 그들의 성녀로서 섬기고 싶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머물러 그들의 성녀로 섬기다. 필리아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국을 위한 보호. 부드러운 빛이 그녀를 감싸고 점점 강해지더니 마침내 그녀는 여신과 같은 신성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경외감에 휩싸여 그녀 주위를 맴도는 빛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마법에 걸린 듯한 빛이었다. 그녀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자 왕국을 둘러싼 기둥들이 힘으로 맥박치듯 울렸다. 땅에서 반투명한 장벽이 솟아올라 파르나코르다를 에워싸며 다가올지도 모르는 어떤 악으로부터 왕국을 보호했다. 사람들은 놀라 침묵에 잠겼다.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왕국 자체가 뚫을 수 없는 힘에 휩싸였다. 필리아는 위대한 정화의 원이 활성화되고 하늘의 고대의 상징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계속했다. 그리고 고대의 상징이 하늘에 나타났다. 필리아는 천천히 일어섰다. 숨은 가빴지만 고르게 쉬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태도였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위식이 끝났습니다.
갑자기 필리아의 마음속에 악마 같은 존재가 나타나 음침하고 사악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마침내 자신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필리아가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녀를 에워쌉니다. 그녀를 칭찬하며 의식의 성공을 축하하는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온 왕국이 그녀의 행동에 경외감을 표합니다. 그날 후에 레나는 거리를 거닐며 필리아가 파르나코르다에 가져온 평화를 만끽합니다. 걷다 보니 사람들이 다가와 선물을 줍니다. 채소, 과일, 달걀, 빵, 뜨개 목도리, 화장품, 심지어 꽃까지. 각각의 물건에는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필리아를 위한 것입니다. 왕국 백성들은 그녀가 한 모든 일에 깊이 감사하며 가장 진심 어린 방식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필리아의 집에 도착한 레나는 산책으로 지쳐 있었지만 놀랍게도 필리아는 또다시 일에 바쁩니다. 성녀의 의무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아는 아직 자신의 시간을 채울 다른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레나는 휴식을 취하라고 재촉하지만 필리아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취미도 없고 공허함을 채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레나는 산책을 제안하지만 레나 자신도 그러면 혼란만 야기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레나를 보기 위해 몰려들 테니까요. 필리아 또한 자신은 원예나 낚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하며 선택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잠시 후 레나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필리아는 독서를 좋아하니 레나는 더 자주 독서를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레나가 로맨스 소설을 언급하자 필리아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런 종류의 책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책들은 항상 성녀의 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필리아는 로맨스에 무관심함을 표현하지만 그것은 로맨스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오스왈드 왕자 생각에 잠겼지만 금세 그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필리아를 돕고자 하는 레나는 로맨스 소설들을 빌려주며 그녀가 좋아할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레오나르도의 안내를 받은 오스왈드 왕자가 들어옵니다. 레나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는 필리아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들은 차와 디저트를 즐기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방문의 진짜 이유를 말하기 전에 오스왈드는 형이 전에 언급했던 것에 대해 명확히 하고 싶어합니다. 필리아가 그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스왈드는 자신이 필리아를 파르니코르다에 데려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여기로 온 방식이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왕국에서 성녀를 사들이는 것은 그에게 잘못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상품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형 모두 그 일로 화를 냈다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들의 왕국에 와준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다. 그녀의 방문에 대한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계속하기 전에 레오나르도가 말을 끊고 오스왈드에게 그의 방문의 진짜 이유를 상기시켰다. 그러자 오스왈드는 필리아에게 미드에 있는 누군가의 가정교사가 되는 것을 고려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미드. 저녁 식사에서 필리아는 가정교사 제안을 꺼내며 자신이 그 역할에 적합한지 확신하지 못했다. 역할. 레나는 그녀를 격려하며 자신에게 완벽한 다고 말했다. 그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레나는 필리아가 성스러운 의무 외에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을 들은 필리아는 자신의 여동생 미아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아직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받지 못했다. 레오나르도는 그녀의 걱정을 눈치채고 심부름꾼이 편지를 제대로 기르토니아에 전달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필리아는 다시 식사를 하며 맛있다고 말합니다. 레나와 레오나르도는 칭찬에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필리아가 파르나코르타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종종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더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하자 두 사람 모두 그 변화를 눈치챕니다. 최근 그녀의 식사를 준비해온 레오나르도는 그녀의 칭찬을 듣고 특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녀의 칭찬을 듣고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필리아의 식탁 위 모든 것, 요리, 페이스트리, 심지어 꽃까지도 그녀를 깊이 존경하는 파르나코르타 사람들이 보낸 것입니다. 조용히 식사하며 필리아는 그녀가 도착한 이후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되돌아봅니다. 도착 이후로 그녀는 기르토니아에서는 결코 알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켜준 레나와 레오나르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의 곁을 지켜준 레나와 레오나르도에게 한편 기르토니아에서 미아는 줄리어스 왕자와 성대한 만찬을 함께합니다. 왕자는 미소를 지으며 결혼 후 매일 이런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미아는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같은 날 밤 레나는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필리아의 방으로 뛰어듭니다. 미아가 편지를 보냈어요. 필리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받지만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표정이 급격히 변합니다. 미아는 필리아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썼는데 이는 자신이 보낸 편지가 언니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이것은 수수께끼인데
파르나코르타의 사자가 기르토니아 자택에 편지를 전달했다고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르토니아 집에 필리아는 즉시 부모님이 미아에게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편지를 없애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미아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미아와의 모든 연락을 끊으려고 작정했습니다. 필리아가 낙담한 것을 본 레나와 레오나르드는 재빨리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들은 필리아에게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히몰이라는 조용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천장 위에서 내려온다. 놀랍게도 히모리는 필리아의 비밀 경호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녀는 줄곧 성녀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환영회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기에 필리아는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말이 된다. 히모리는 보이지 않도록 훈련받은 닌자다. 레나는 히모리의 도움으로 이번에는 미아에게 편지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필리아는 전에 닌자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자신의 공부를 통해 그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레오나르드는 히모리에게 필리아의 걱정을 전달하고 히모리는 차분하게 경청한다. 히모리는 기르토니아에 도착하려면 괴물이 들끓는 위험한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그래도 그녀는 필리아에게 왕국에서 완벽하게 훈련받았다고 안심시켰다. 필리아를 섬기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녀를 위해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 의향이 있다고 그녀의 결의에 감동한 필리아는 미아에게 보낼 편지를 히모리에게 맡기기로 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만약 위험에 처하면 히모리는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후퇴해야 한다. 하지만 미아에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면 편지를 전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동생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히모리는 필리아의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무릎을 꿇었다. 기르토니아에서 미아는 숲속 깊은 곳에 서서 왕국 주변의 장벽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신성한 기둥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 뒤편에서 병사들은 성녀로서의 그녀의 속도와 헌신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필리아와 비교하며 미아가 더 낫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미아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말이 거의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하지만 미아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말은 거의 웃음거리로 들렸다. 물론 그녀가 언니보다 기둥을 더 빨리 소환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그녀의 유일한 장점이야. 그녀의 방벽은 훨씬 약해. 필리아의 강력하고 견고한 방패에 비하면 너무나도 취약해. 심지어 부서지기 쉬워. 강력한 몬스터 무리가 그녀의 방벽을 여러 겹으로 쌓지 않는 이상 쉽게 돌파할 수 있어. 방어를 강화하려면 말이야. 이 방법은 효과적이지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 생각에 잠긴 미아는 갑자기 그녀의 길을 막는 거대한 몬스터 무리를 만나게 돼. 수많은 몬스터들이 그녀의 앞길을 막고 있었어. 그녀 뒤에 있던 병사들은 공황에 빠져 소리쳤지만 그게 전부였어. 공포에 휩싸여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 미아는 홀로 앞으로 나아가 강력한 마법을 시전해 엄청난 에너지의 파동을 다가오는 몬스터 무리에게 퍼뜨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몬스터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 주저없이 그녀는 같은 주문을 다시 외우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아는 뒤돌아보지만 병사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가 싸우는 동안 그들은 유유히 사라졌고 마침내 따라잡아 미아를 부르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히모리는 떠날 채비를 했지만 미아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미아는 조용히 그날 밤 문을 열어놓겠다며 여동생과 편지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고 히모리를 초대했습니다. 히모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잠옷을 입고 방에 있던 미아는 갑자기 천장에서 한 인형이 매끄럽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모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미아는 금세 그녀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히모리는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천장을 이용했고 성공적으로 몰래 들어왔다. 그녀가 이전에 남자로 변장했던 것도 현장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현장에서 히모리의 도착 전에 미아는 이미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그 편지에서 필리아는 지난 며칠 동안 파르나코르다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한다. 미아는 질투심을 느끼며 자신이 거기에 있어서 여동생의 의식을 보았더라면 하고 바란다. 고대 의식을. 히모리는 조용히 그것이 장엄한 광경이었다고 확인한다. 하지만 필리아에 대한 감탄에도 불구하고 미아는 자신을 누르는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다. 자신의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 결국 그 의식을 숙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스며든다. 자신이 여동생처럼 강하고 우아하게 그 의식을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길토니아의 안녕도 필리아의 마음에 무겁게 짓누른다. 율립 여동생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떠올렸다. 조용한 결의를 다지며 그녀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만약 미아가 정말로 도망치고 싶다면 히모리가 파르나코르다로 데려다줄 수 있다. 거기서 그녀는 더 안전할 것이고
필리아와 함께하며 기르토니아 궁정의 압박에서 벗어날 것이다. 기르토니아 궁정. 미아는 주저했다. 여동생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일으켰다. 어차피 그녀가 남아있을 이유는 없었다. 왕국은 한때 필리아를 배신하고 유배 보냈다. 마차가 성 입구에 멈춰섰다. 밝은 미소를 지은 붉은 머리의 어린 소녀가 내렸다. 그녀는 불머른의 성녀 그레이스 마쿨리스였다. 필리아는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인사로 왕국에 환영했다. 그레이스는 필리아를 보자마자 흥분해서 높고 맑은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레이스는 넘치는 에너지로 자신을 소개하며 필리아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설명했다. 며칠 전 오스왈드 왕자가 필리아에게 부탁을 했다. 그녀에게 가르침을 부탁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방법을 잘 몰랐지만 필리아는 왕자가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불머른의 마틸루스 가문은 오랫동안 성인을 배출해온 가문이라고. 사실 성인을 배출하기로 유명한 파르나코르타의 엘크렌 가문도 원래 마틸루스 가문이 분가였다. 지리적, 혈연적 관계 때문에 불머른에서는 넷째 딸인 그레이스에게 필리아에게서 정화 마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망설였지만 필리아는 그 중요성을 알고 승낙했다. 그레이스는 필리아에게 달려들듯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녀의 집사인 아놀드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서 정중하게 그레이스를 소개하며 심지어 세인트 필리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죠. 그레이스의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서 필리아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미소 지으며 조용했던 저택이 이제 그레이스 덕분에 훨씬 활기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조용한 저택에서 필리아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있는데 레오나르도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른 왕국 사람에게 정화 마법을 가르치는 결정에 대해 정말 확신하는지 물었습니다. 필리아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금지된 기술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법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고대 의식에 대한 통달이 필요하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능은 필요 없지만 깊은 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이 필요한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재능이 없다면 고대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전자가 부족하다면 고대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필리아는 자기 언니가 생각납니다. 미아는 필요한 고대어를 몰라서 정화 마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리아가 그것까지 가르쳐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반면 마달라스 가문은 고대어 사용을 훈련에 통합한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그레이스에게 유리합니다. 그레이스에게는 이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했다면 정화 마법을 배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레이스가 온 다음 날 아침 필리아는 즉시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레이스는 배우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레이스가 정화의식을 위해 갖춰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지식과 통찰력입니다. 지식과 통찰력입니다. 그녀는 이미 고대어를 공부했으므로 다음 목표는 통찰력을 익히는 것입니다. 통찰력입니다. 그들은 정화에 필요한 자연 마법의 힘을 감지하는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만화라고 알려진 의식. 그레이스가 만화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자 필리아가 설명해줍니다. 시범과 함께 모든 세부사항을 설명해줍니다. 그녀는 손을 뻗고 빛나는 마법의 다이아몬드 같은 물체가 손바닥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이것을 오드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만화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마법이 아니라 자연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마법입니다. 필리아는 마법 정화 서클이 많은 고대 의식들처럼 성인의 내적 마법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하다고 설명합니다. 마법입니다. 그래서 완성하려면 세상의 자연 마법, 즉 만화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화. 그래서 그레이스의 첫 번째 과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화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레이스가 만화를 감지하도록 돕기 위해 필리아는 햇살 아래로 나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자연의 정수가 스며들도록 하라고 지시한다. 그렇게 하면 만화가 더 감지되기 쉬운 무아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렇게 하면 만화가 더 잘 감지되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 감지하기 쉬워진다고 한다. 그레이스는 눈을 감고 가만히 서서 온 힘을 다해 집중해보지만 아무리 집중해도 평범하지 않은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그 노력은 그녀를 좌절시키고 필리아는 자신의 초기 훈련 과정의 어려움을 떠올린다.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결국 그레이스는 한숨을 쉬며 평범한 자연의 맥박만 느껴진다고 말한다. 필리아는 그것 또한 과정의 일부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지금은 충분해. 하지만 그레이스의 남아있는 의구심을 감지한 필리아는 그녀에게 더욱 영감을 주기로 한다. 그녀는 고대의식을 행하며 빛의 로브를 소환한다. 그녀 주위에 부드러운 빛나는 에너지의 안개가 모여들어 햇살 아래 희미하게 빛난다. 햇빛에 이제 만화가 더 잘 보여요. 하지만 그레이스는 수업에 집중하는 대신 경외감에 사로잡혀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필리아를 아름답다고
천사 같다고 말합니다. 필리아는 겸손하게 칭찬을 물리치며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다른 왕국의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자 그레이스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자신은 필리아의 책 덕분에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존경심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필리아가 쓴 책들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필리아는 성녀로서 얻은 지식을 겸손하게 기록한 것에 불과했던 그 책들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그 책들이 누군가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이라고, 하물며 낯선 사람에게서 이런 헌신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책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깊은 감동을 주고, 심지어는 낯선 사람에게서 이런 헌신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킬 줄은, 낯선 사람에게서 그런 헌신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레이스는 유명한 성녀 가문이 넷째 딸로서 특별히 재능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재능 있는 아이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유일한 힘은 끊임없는 훈련에 있습니다. 필리아의 책들은 그녀에게 희망과 힘, 그리고 나아갈 길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필리아의 글을 칭찬하며 힘든 시절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토록 열렬한 팬입니다. 그녀는 직접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왔습니다. 그 순간 책을 출판했다고 꾸중하는 어머니의 기억이 필리아의 마음속으로 되돌아옵니다. 심지어 전 약혼자였던 줄리어스 왕자도 그것을 어리석다고 부르며 그녀가 자신의 엄적을 자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책들은 불의 타제가 되었고 그녀의 기르토니아에서의 유통은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필리아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에는 수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며 차라리 아무것도 쓰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레이스의 진심 어린 말을 듣자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기르토니아가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며 언제나 다른 곳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두 사람은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차와 과자를 앞에 두고 그레이스는 필리아에게 튜터로서의 경험에 대해 묻습니다. 필리아가 자신의 첫 번째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놀랍니다. 그레이스는 필리아가 가르칠 때 얼마나 자연스럽고 차분한지 생각하면 믿기 어렵습니다. 가르침. 하지만 필리아는 자신이 단지 자신의 스승을 따라하는 것뿐이라고 인정합니다. 궁금해진 그레이스는 그 스승이 누구였는지 묻습니다. 그녀의 스승은 기르토니아의 전신, 힐데가르트 아데나우어, 그녀의 아버지 쪽 숙모였습니다. 엄격하게 이를 데 없었지만 필리아는 결국 그녀의 가혹한 방법에 익숙해졌습니다. 겨울 산속에 혼자 남겨져 살아남아야 했던 기억, 사막에 묻혀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했던 기억, 가시 위에 누워 있어야 했던 기억 등을 떠올립니다. 그저 마법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였어요. 필리아는 힘들었다고 말하지만 그레이스는 그 말을 듣고 훨씬 더 심했음을 알아요. 훨씬 더. 그레이스는 스승이 왜 그렇게 가혹했는지 묻고 필리아는 생각에 잠깁니다. 그녀의 기억은 스승이 했던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힐데가르트는 자신과 필리아의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았고 필리아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도 필리아를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힐데가르트는 그 고통을 견딜 만큼 강하게 만들려고 필리아를 혹독하게 훈련시켰어요. 그 짐을 그제야 필리아는 스승이 자신을 나름대로 늘 걱정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후에 저택에서 필리아는 리나에게서 빌린 로맨스 소설을 읽습니다. 줄거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 리나는 열렬히 답합니다. 그녀의 흥분이 방 가득 차오릅니다. 그때 리나가 편지를 들고 다가옵니다. 히메리로부터 필리아가 보낸 편지가 잘 도착했다는 확인이 왔어요. 리나도 내일 일정을 상기시켜줬어요. 그레이스와 함께 엘리자베스 전 싱의 묘소를 방문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 필리아와 그레이스는 엘리자베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레이스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사촌이고 허약한 체질로 태어나 가족들에게 늘 걱정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3달 전에 세상을 떠났대요. 두 사람이 묘소 앞에 서 있자 리처드 왕자가 손에 꽃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필리아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그는 잠시 그레이스를 엘리자베스로 착각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정신을 차리고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그녀의 사촌인 그레이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처드 왕자가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한 시든 꽃다발이 이미 엘리자베스의 묘소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얼마 전에 그가 이곳에 왔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시든 꽃들 옆에 신선한 꽃을 놓으며 그는 조용히 기도를 올립니다. 무덤을 바라보며 리처드 왕자는 자신과 엘리자베스가 이전에 약혼했었다고 설명합니다. 약혼했었다고요. 그는 그녀가 골든 프리지아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지금 그녀의 안식처에 놓는 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식처에 그는 엘리자베스가 이 꽃향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꽃을 바침으로써 그녀가 자신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 광경을 본 필리아는 리처드 왕자가 엘리자베스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깨닫습니다. 왕실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녀의 무덤을 찾아올 시간을 내어 매번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을 가져옵니다. 필리아는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은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겨지기를 갈망했지만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음날 필리아는 조용히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레나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필리아에게 오스왈드 왕자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작은 임무를 줍니다. 필리아는 정원을 걸어 지정된 만남 장소로 가서 그에게 바구니를 건넵니다. 필리아가 돌아서려는 순간 오스왈드 왕자가 부드럽게 그녀를 멈추며 함께 샌드위치를 나누자고 합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필리아는 조용히 주변을 살핍니다. 무성한 채소와 허브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는데 모두 오스왈드 왕자가 직접 재배한 것입니다. 그녀 안에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대체 왕자가 왜 정원을 가꾸는 걸까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오스왈드 왕자는 자신에게는 왕위 계승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귀족들이 그의 계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는 정치적 권력 다툼에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과 가족을 사랑하지만 자유로운 아들로서 살기를 선택합니다. 궁정의 야망에서 벗어나서 그의 진심이 필리아에게 닿는다. 그녀는 오스왈드가 왕자이기 이전에 가족을 사랑하는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가족을. 필리아는 전날 묘지에서 리처드 왕자를 만났던 일을 이야기한다. 전날 오스왈드는 그의 형이 진심으로 엘리자베스를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것은 오스왈드 왕자에게는 꽤 충격적인 일이었다. 매우 진지한 성격의 그의 형이 어떤 여자에게 푹 빠졌다는 것이 여자에게 그는 한때 성녀를 지켜 왕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그 이후로 그는 끝없는 일에 자신을 파묻고 자신의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슬픔은 당연하지만 오스왈드 왕자는 무력함을 느끼며 지켜볼 수밖에 없다. 형의 쾌유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왕자는 화제를 자신의 취미로 돌립니다. 게으르고 무관심한 아들인 척하는 동안 그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의미 있는 것. 원예 말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되돌아줄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필리아는 그런 취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부모의 냉혹함 뿐이고 그 후 여동생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 떠오릅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성녀로서 그녀는 위무에 묻혀 평생을 보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 사실 그녀가 한 모든 일은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님의 인정은 그녀가 항상 추구해온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녀의 노력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이제야 그녀는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녀 덕분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녀. 그 순간 오스왈드 왕자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잘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녀가 부모님에게서 늘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말을, 결코 듣지 못했던 말을.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언제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생각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오스왈드 왕자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며칠 후 그레이스는 훈련에서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메이나를 감지하는데 자신감을 더 키웠고 필리아처럼 빛을 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아가 했던 것처럼. 한편 아놀드는 그들의 수업에 대해 유난히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레이스는 아놀드가 고대 의식에 매료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놀드는 의식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보고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현재 진척 상황에 대해. 그래서 그레이스는 아버지의 높은 기대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말하던 필리아가 갑자기 얼어붙습니다. 고대의식이 생각난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녀는 갑자기 상담을 끝내고 그레이스는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워합니다. 한편 리처드 왕자의 방에서 그는 오스왈드 왕자를 갑자기 불러들이고 최근 기르토니아에서 온 밀봉된 편지를 그에게 건넵니다. 오스왈드가 내용을 읽자 그의 표정은 혼란에서 분노로 바뀝니다. 그는 편지를 내려치며 이게 농담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분명 농담이 아닙니다. 아직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기르토니아 왕국은 필리아의 귀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아는 줄리어스 왕자의 방에 서서 그가 자신이 준비한 계획을 읽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것은 악마의 영역으로부터의 가능한 위협, 곧 왕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줄리어스 왕자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고 즉시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무시합니다. 그는 서류를 힐끗 보고 즉시 헛소리라며 일축합니다. 율리우스가 말하지만 미아는 거의 듣지 않는다. 미아의 생각은 다른 곳으로 향한다. 그녀는 히무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똑같은 조언을 되풀이하는 것을 듣는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길토니아 왕국을 떠나. 논리적인 선택이지만 미아는 그럴 수 없다. 그녀는 여동생을 다른 왕국에 팔아넘긴 남자를 용서할 수 없다. 율리우스 왕자는 계속해서 말하며 마치 미아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처럼 미아를 그녀의 여동생 필리아와 비교한다. 하지만 미아는 아무의 자리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단지 돕고 싶을 뿐이다. 율리우스는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며 정치는 남자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그에게는 왕국의 자금과 군대를 1세기에 한 번 일어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미아는 그에게 필리아가 파르나코르다로 보내진 후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얻었는지 상기시키며 그를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부를 사용하여 왕실 가족의 거대한 금상을 만들었어요. 미아는 그 말에 놀라 겁에 질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기르토니아가 악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왕자 자신으로부터도 진정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문이 쾅 열렸습니다. 왕이 들어왔습니다. 약하고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왕자는 창백해졌습니다. 왕은 미아의 걱정거리, 악마의 세계에 대한 그녀의 경고에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율리우스는 그녀의 말을 다시 재빨리 무시하며 그녀는 그저 여자일 뿐이며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은 율리우스 왕자의 말에 화를 내며 성녀는 누구보다 괴물을 잘 이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왕자를 꾸짖으며 그의 허락 없이 성녀 필리아를 파르나코르다로 보낸 것을 질책했습니다. 이제 미아의 경고를 듣지 않으려 합니다. 미아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필리아를 떠나보낸 건 줄리어스 왕자의 단독 결정이었죠. 하지만 왕자는 여전히 필리아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왕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날마다 쇠약해져 가면서도 미아에게 계속 일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필리아가 없으니 왕국의 약품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치료법을 남기긴 했지만 근위병들은 실수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실수로. 그때 미아는 더 깊은 사실을 깨닫습니다. 줄리어스 왕자가 필리아를 멀리 보낸 진짜 이유는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왕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으니까요. 미아와 단둘이 남은 줄리어스 왕자는 그녀에게 기르토니아 군대의 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미아는 그가 아버지의 충고조차 무시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을 계속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미아는 행동하기로 한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왕자를 설득하여 다음날 기르토니아 국경에서 괴물들을 몰아내는데 함께하도록 한다. 다음날 숲에는 왕자의 공포에 찬 비명이 울려 퍼진다. 그들은 수백 마리의 괴물들에게 포위당하고 더 많은 괴물들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아는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하면 왕자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말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미아가 첫 번째 괴물 무리를 물리치자 왕자는 재빨리 변명을 찾아 떠난다. 그는 배를 부여잡고 몸이 좋지 않다고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자신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미아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고집한다. 미아는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본다.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줄리어스 왕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왕자가 도망치려 하지만 압도적인 수의 괴물들은 주변에서 몰려드는 괴물들이 그의 길을 막는다. 미아는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한다. 괴물들을 빨리 막지 않으면 온 왕국이 함락될 것이다. 하지만 명백한 위험 속에서도 줄리어스 왕자는 듣지 않는다. 그는 다시 필리아를 언급하며 미아가 자신을 그녀의 언니처럼 굴욕주려 한다고 주장한다. 언니처럼. 미아는 그가 필리아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괴물들이 다가오자 그는 미아 뒤에 숨고 심지어 자신을 보호하려고 미아를 앞으로 밀친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약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없이 그녀를 버리려 한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여자는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고 고집한다. 미아가 마지막 괴물들을 물리친 후에도 줄리어스 왕자는 여전히 책임을 지기를 거부한다. 그는 모든 것을 필리아 탓으로 돌리며 자신들을 버린 것이 그녀의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그는 그녀를 데려올 계획입니다. 미아는 파르나코르다가 그들이 지불한 가격의 2배를 제시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그녀에 대한 대가로. 하지만 줄리어스는 필리아가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고집하며 마치 그녀인 것처럼 행동하는 미아를 꾸짖습니다. 그녀처럼. 그의 눈에는 미아의 역할은 그의 아내로 매력적으로 있는 것과 중요한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일들에 미아는 마음이 산산이 조각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악마의 세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른 곳에서 한 여인이 평화롭게 거닐다가 마몬이라는 악마의 식신이 다가옵니다. 그녀에게 분명한 악의를 품고 말을 걸며 그가 더 나아가기 전에 그의 주인 에르자는 나타나 한 방에 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한 방에. 그 여인은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만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들어 올려 다시 붙였다. 그들은 다가오는 아스모데우스 대마왕의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400년 전 성녀 피아나가 아스모데우스를 봉인했다. 하지만 악마의 영역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봉인이 약해지고 있다. 봉인이 깨지면 아스모데우스는 순식간에 돌아올 것이다. 에르자는 대주교의 개인적인 구마사제이며 그들은 모두 교회로부터 아스모데우스의 부활에 대비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임박한 위기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한편
줄리우스 왕자는 서재에 혼자 앉아 필리아를 팔고 난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엉망이 되었는지 되돌아보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귀족들에게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칭찬받았다. 그는 항상 최고로 여겨졌지만 필리아가 나타나 역대 최고의 성녀가 되면서 그렇게 되었다. 필리아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 그를 굴욕감과 그늘에 가리게 만들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그에게 그림자가 다가온다. 마커스 프라이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줄리어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프라이스는 전 세인트 피아나가 수도에 교회 아래에 강력한 무언가를 숨겨두었다고 밝힌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마법의 힘을 지닌 반지이며 그 봉인을 깨는 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필리아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원하는 힘을 얻을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정보에 줄리어스 왕자는 흥분한다. 이것이 그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될 기회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필리아, 미아, 혹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제어하지 못할 것이다. 마커스 프라이스는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에 만족하는 듯하며 그의 눈은 붉게 빛나고 푸른 불꽃이 그를 감싸는데 마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프라이스가 왕자의 방에서 나가려 할 때 갑자기 정신을 차린다. 다시 제정신이 든다.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보지만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는 섬뜩한 불꽃이 사라지고 그는 방향 감각을 잃고 자신의 행동에 확신이 없다. 파르니코르다의 오스왈드 왕자가 필리아의 귀환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기르토니아로부터 전해진다. 필리아, 레나, 레오나르트는 그곳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추측한다. 파르니코르다는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왕자는 필리아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리아는 그 요청에 대해 생각에 잠긴다. 만약 그녀가 떠난다면 대정화 서클이 약해져 파르니코르다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녀가 미아를 돕기 위해 희마리를 보냈지만 아마도 줄리우스가 그녀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뒤집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다. 필리아는 그 상황을 생각하며 답답함을 느낀다. 그녀의 불안을 감지한 오스왈드 왕자는 그녀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부드럽게 일깨워준다. 그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목표가 기르토니아의 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그가 파르니코르다 기사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파르니코르다 기사들을 대신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우 유능하며 심지어 그녀의 측근 집사가 된 레오나르트도 전직 기사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미아와 왕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리아는 오스왈드가 미아와 기르토니아 모두를 걱정하는 모습에 안도하며 조용히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가 도움을 받아들이는 일이 드물기에 레오나르트와 레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봅니다. 놀라서 필리아는 당황한 기색으로 재빨리 화제를 돌려 왕자에게 차를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레나는 그녀를 따라가고 레오나르트와 오스왈드 왕자는 남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가 가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필리아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되짚어 봅니다. 한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꺼리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짐을 나누고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아의 그레이스와의 훈련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이전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만화를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 레오나르트가 희마리의 메시지를 전하며 방해합니다. 필리아는 훈련을 잠시 멈추고 차와 과자를 곁들여 편지를 읽으며 휴식을 취합니다. 편지에는 심각한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관계 상태가 악화되고 있고 필리아가 남긴 약초 처방전이 고의로 분실되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율리우스 왕자가 길토니아에서 비밀리에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아는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 그를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필리아는 놀랍니다. 미아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데 지금은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필리아에게 길토니아에서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필리아는 개량된 약 조제법을 희마리에게 맡겨 왕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왕의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왕의 건강이 회복되면 그녀는 길토니아의 정치체제가 안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파르니코르타 기사단의 지원도 미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미아의 침실에서 미아는 희마리에게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것을 줄리어스 왕자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희마리의 암살자 본능이 드러나고 그녀는 왕자를 제거하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미아는 그런 행동이 두 왕국 간의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마계의 위협 앞에서 그럴 여유가 없다고 즉시 거절합니다. 희마리는 미아에게 줄리어스 왕자에 대한 계획을 묻고 미아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 합니다. 성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녀에게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맡은 역할을 상기한다. 성인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존재지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분노가 얼마나 강하게 타오르든
그것에 휘둘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행동을. 그래도 조용한 생각이 남는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자신이 여전히 성인으로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그녀의 생각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리아가 성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녀는 여동생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감정이 남았다. 부모님은 그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필리아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끊임없이 당부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때문에 나이가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아와 필리아는 거의 서로 만나거나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미아는 여동생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결심한다. 옷 대신 다른 가발을 쓰고 변장하여 몰래 집을 빠져나온다. 필리아의 성녀 데뷔식이고 미아는 직접 보고 싶어한다. 지르토니아 수도 근처에 빛의 기둥이 세워질 예정이다. 미아는 군중 속에 섞여 가슴이 두근거린다. 중앙도로가 붐비기에 조용한 길로 지름길을 가려 한다. 그런데 걷다 보니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 길을 막는다. 성녀의 피를 이었지만 훈련받은 적 없는 미아는 당황한다. 미아는 성녀의 힘은 자신이 아닌 언니 필리아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믿는다. 괴물이 그녀 앞에서 으르렁거리자 잠시 얼어붙어 당황한다. 하지만 괴물이 달려들려는 순간 필리아가 도착한다. 언니는 재빨리 움직여 괴물을 쫓아내고 미아를 보호한다. 그 순간 미아는 필리아를 영웅으로 여긴다. 성녀 데뷔식 날, 그녀는 필리아가 왕국 곳곳에 수많은 빛의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본다. 마치 처음 만나는 자매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미아는 필리아를 단순한 자매가 아닌 자신이 되고 싶은 존재로 동경하기 시작했죠. 언젠가는 필리아처럼 강해져서 사람들을 돕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언니는 미아의 롤모델이자 인생의 등불이 되었죠. 다른 나라에 팔려간 후에도 필리아는 한 번도 쓴소리나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의 안전만이 중요했죠. 미아도 자신 또한 그렇게 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자신이 구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필리아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싶었지만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좌절한 미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히마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히마리는 미아를 안심시키며 필리아처럼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만의 사람이 되어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미아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한 충분하다고. 히마리의 말은 미아의 마음 깊이 와닿아 자신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미아는 가슴속 분노를 자신의 원동력으로 삼기로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미아는 당당하게 일어서서 줄리어스 왕자를 계속 혐오하겠지만 성녀로서 그의 부정한 음모를 폭로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녀의 동기는 이기적이지만 왕국과 자신의 이익 모두를 위해 봉사할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그녀는 기르토니아의 29번째 성녀 미아 아데노르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미아는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왕이 회복하는 동안 왕국의 정치 구조를 이 역할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기르토니아의 첫째 왕자 페르난드 왕자입니다. 기르토니아의 첫째 왕자